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포토샵 1급 저자 1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문제 4번 웹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은 35점입니다. 문제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1급-12번부터 17번 이미지 총 6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림 효과를 내주는데요. 파일 저장 규칙의 크기는 600에 400픽셀로 먼저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JPG와 PSD 10분의 1로 줄어든 PSD를 저장하면 되겠죠. 자, 그림 효과에서는 3번과 같이 문제 3번과 같이 배경에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렌딩 효과, 블렌딩 모드 이미지와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 2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각선 방향, 하나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필터도 2개가 적용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미지의 오페시티, 불투명도도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색상 보정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오른쪽에 주황색 계열로 색상 보정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문자는 총 4개의 효과를 적용을 하는데요. 상단의 메뉴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양 도구와 함께 문자를 적용을 하되 문자 중에 일부는 효과라든가 색상이 다른 쪽으로 요즘 출제 경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 텍스트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문자가 회전되어 있는 상태를 왼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쉐이프 도구를 활용해서 모양을, 지정된 모양을 그리고 효과를 주고 배치를 하는데 4번 문제에서는 펜 툴을 활용해서 모양을 직접 만들고 여기 일부에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패턴은 제시된 2개의 모양, 여기서는 하트 프레임과 고양이 모양이죠. 네. 이렇게 하단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제시된 색상으로 패턴을 만들어 등록하되 불투명도를 적용해서 펜툴로 작업된 일부의 패턴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펜툴 작업도 펜으로 순수히 그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모양을 편집해서 더하거나 빼가지고 변형을 하는 방법들이 섞여 있고요. 이렇게 3가지 색상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문제풀이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자, 새 작업 이미지를 만듭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대화 상자에서 단위를 반드시 픽셀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600에 400픽셀, 그리고 72픽셀 per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세부 설정은요, 우리 교재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배경색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풀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색상 하단에 입력을 해줍니다. 99CCC인데요. 2개씩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해서 세 자리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포그라운드 컬러 바뀐 거 확인되시죠? Alt와 딜리트를 동시에 눌러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100%로 이렇게 불투명하게 채워주시면 배경에 대한 효과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 PC 문서 GTK 폴더의 이미지에 제공된 원본 소스가 있습니다. 자, 이 소스들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제시 조건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이미지로 작업을 하되 4번 문제에서는 맨 마지막에 17번 이미지만 아무 효과 없이 변형으로 배치하는 걸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블렌딩 모드라든가 필터라든가 레이어 마스크라든가 레이어 스타일이 각각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12번 이미지를 가져가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해서 작업 이미지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무브 툴, 이동 도구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형하기 전에 저장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할 때는 처음부터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다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혼동이 돼서 10분의 1로 줄어들지 않은 PHP를 전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경로에 여러분이 답안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접수를 하시면 수험번호는 받으실 거예요. 성명, 문제 번호 순으로 해서 포토샵 포맷 PXD로 저장하십시오. 이제 출력 형태 및 격자 참조해서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크기 조절, 그리고 회전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이미지예요. 그래서 Shift 누르면서 바운딩 박스 설정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위에 옵션에서 이 W와 H 사이에 이 링크 부분을 눌러주면 Shift를 누른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WH 위에 마우스 올려놓고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조해가지고요. 크기, 회전 조정하십시오. 이렇게 크기, 회전 조정이 다 되면 엔터를 눌러서 변형을 완료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레이어 추가되고 변형 완료된 후에는 또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 다음 레이어의 합성 모드, 레이어 패널 상단 노멀 부분을 누르시면 합성 모드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선 소프트 라이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이어 마스크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워내야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애드 레이어 마스크 세 번째 아이콘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가 링크된 상태로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마스크를 설정하실 때는요,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마스크일 때, 자, 이렇게 타이틀 바에도 여러분 레이어 마스크라고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단 옵션에서는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설정을 할 거고요. 노멀, 오페시티 100%로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이때 여러분 드래그하는 길이 방향에 따라서 지워지는 경계 부분이 좀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교재에서 제시한 대로 참조하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적용을 해봤고요. 네, 잘 해줍니다. 자, 이제 1-13번 이미지를 눌러서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고요. 무브 툴로 드래그 앤 드랍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비율에 맞게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배치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는요, 여러분 필터를 적용해야겠죠. 필터는요, 텍스처라이저입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고요. 텍스처라이저는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필터입니다. 네.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도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할 텐데요. 우선 레이어 패널을 펼치고요.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서 중앙에서부터 작업 이미지 왼쪽 밖으로 살짝 나가서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또는 45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수직 수평 45도로 적용을 할 때는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고요. 14번 이미지에서 배경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선택을 해오시면 되겠네요. 네, 퀵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봅니다. 브러쉬 크기 조정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브러쉬 크기는요,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점진적으로 브러쉬 크기 줄어들고요. 오른쪽은 키워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기 옵션을 보시면요, 에디트 셀렉션에서 선택을 추가하는 옵션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때 빼주는 부분은 Alt 키를 눌러서 빼주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영역이 작을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많이 줄여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작업 이미지로 가져가야겠죠? 네. 컨트롤 P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클립 홀센터로 가로로 뒤집기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크기도 조정할 거고, 그리고 회전도 해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과 오페시티를 적용하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그룹입니다. 외부 광선 효과. 옵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패널 상단에 보시면 오페시티 불투명도 조정하실 수 있죠. 여기 80%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실 거고요. 7-15번 이미지에 이제 여기 두 개의 이미지가 선택이 되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네. 밑에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도 비교적 배경하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셀렉트 서브젝트라고 하는 피사체 선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선택을 하실 때 이제 경험치가 쌓일수록 제가 반복을 하고 있지만 경험치가 쌓일수록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깔끔하게 선택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옵션을 이용해서 선택을 더 빼거나 더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또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아래쪽 보시면 이 부분 좀 깔끔하게 선택을 하겠다. 사각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Edit Selection 선택 영역 추가입니다. 네. 그리고 빼서 0픽셀일 때 스타일 노멀로 돼야지 여러분이 드래그 하는 대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려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하단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선택에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 포인터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넉넉하게 하단부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나머지 도구들, 다른 도구들 여러분이 이제 응용이 가능하시니까요. 자, 이런 부분에서 추가를 조금 더 정비하게 더 해줘야겠다 그러면 그 도구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펜틀 작업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 작업 이미지로 가져가서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정인비에 맞게 크기 조절해서 격자, 그리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조정하면 되겠죠? 이번엔 엠버스. 그리고 이 현재 레이어의 왼쪽 부분은 어때요? 이렇게 색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 마네킹 부분을 선택해서 색상 고정 효과를 넣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레이어상의 빠른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들을 이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확인을 하셨지만, 여기에서는 Fit Selection 툴로 브러쉬 크기 조정해가지고요. 왼쪽 마네킹의 바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조정 레이어 사용합니다. 레이어 패널 누르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네 번째 눌러서 Hue Saturation 클릭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색감을 조정을 할 텐데요. 자, 하단에 컬러라이즈 색상화가 체크되어 있지 않을 때 조정하는 것과 체크됐을 때 조정하는 것과 색감이 좀 자주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물론 이때는 세츄레이션을 많이 조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라이트니스 같이 조정을 하셔야죠. 그죠? 네, 그래서 좌우 드래그해서 색상 조정해 주시되,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끔 수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색 계열로 색상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 조정 레이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 레이어에 보시면요, Hue Saturation 1이라고 해서 선택한 영역만 이렇게 마스크 부분 흰색, 나머지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눈 아이콘을 꺼보면 아래쪽 레이어의 색상 그대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또는 이제 색상을 조금 더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조정 레이어 앞에 이 썸네일 부분 있죠? 이게 좀 독특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해 줬듯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속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색상, 채도, 명도 조정 가능하겠죠. 네. 원본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1급-16번 이미지를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폴리건을 라sso 툴을 사용해서 다각형 형태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미지가 시험에 원본 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땐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서 변형하고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그 부분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변형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레이어 위아래 조정하셔야겠죠. 레이어 패널에서 직접 위아래로 드래그 하셔도 되겠지만,
단축키 이용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왼쪽 대괄호 눌러서 여러분 눌러서 이렇게 뒤쪽으로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당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필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필터 적용 전에 저장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필터에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는 필름 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틱 확장해서 펼쳐 놓으시고요. 필름 그레인 선택을 해봅니다. 네, 오케이 눌러서 적용한 후에 바로 또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 적용되어 있습니다. 드랍 섀도우 클릭합니다. 제시된 옵션대로 버전 확인하고 입력을 해주십시오. 네, 버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6번까지는 이렇게 했고요. 17번 이미지를 선택해서 반영하고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네. 셀렉션을 사용해서 선택을 해보죠. 비교적 선택할 부분이 주변하고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 이럴 때는 이 드래그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배치를 보시면 이렇게 일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명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데는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선택이 항상 추가니까 마이너스 빼주기 할 때는 Alt 눌러서 클릭이나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이미지로 가져가고요. 컨트롤 T를 누르고 실감기 참조해서 고려하셔서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레이어 순서도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이미지는 여러분 뭐 레이어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 트랜스폼 크기 조절해서 적당하게 전체 출력 형태와 맞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양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도 한번 적용을 해보죠. 툴 패널에서 커스텀 쉐이프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해당되는 모양을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쉐이프 경로 나와 있습니다. 2019 쉐이프에 이모티콘을 사용했어요. 여기에서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야겠죠? 활용해주시면 되고요.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T 눌러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옵션에서 앵글을 15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드랍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에 스타일, 이펙트 적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거를 눌러서 이 쉐이프가 선택이 해제된 상태로 해주시고 그 다음 모양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릴 형태는요. 체크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번째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쉬프트 누르면서 들어가셔야 되죠. 이렇게 원형인 상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특히나.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에는 이너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에 불투명도도 적용이 되어 있죠. 네, 여기 50%를 할 거고요. 순서를 이제 바꿔보죠. 해서 이쪽 사이로 믹스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크기도 더 조정을 해야겠다 그러면 크기 조절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치도 더 조정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동도 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자, 이제 메뉴 버튼을 만들 건데요. 이 메뉴 버튼은 이 모양과 글자가 같이 이렇게 배치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반복이 되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글자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어때요? 일부 효과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글자에도 스트로크의 색상이 중간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른 요소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이다 라고 할 때는 이 세트 하나를 만들어서요. 즉 여기 모양과 글자를 같이 설정을 해 놓고 어때요? 이 두 개의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이동해서 배치한 후에 글자 수정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속성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끝내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반복성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레이어를 복제해서 편집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버튼 찾으셔야죠. 네. 커스텀 쉐이프트 모델 경로 나와 있습니다. 그 버블스 입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그리지 않고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띄워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드래그를 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크기 지정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렇게 작업 화면에 작업 이미지에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 정확한 수치 옵션도 조정 가능하시겠죠?
위스는 97, 하이트는 43을 입력합니다. 물론 단위는 픽셀이 맞겠고요. 눌러줍니다.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색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먼저 스트로크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로 면을 채울 거죠. 네, 반드시 글자를 클릭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앞에 체크박스만 클릭하면 이목이 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탑은 두 색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클러스탑은 하단부로 끌어내리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왼쪽 클러스탑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회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A 누르시고 스타일은 리니어 그리고 앵글 0도 그래서 색상이 왼쪽에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 이제 올라갈 위쪽에 배치될 글자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 입력 모드에서 폰트 고듬을 설정하시고 15포인트 그리고 한글 폰트는 볼드 레귤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엔티엘리싱 방법을 스트롱으로 해서 조금 진하고 굵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0이 6개면 블랙입니다. 검정.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글자 소개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되죠? 스트록. 영문 입력문으로 해야죠.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제 2개의 레이어가 있겠죠? 네, 2개의 레이어. 자, 보시면 이렇게 강좌 소개와 아래 후크라고 되어 있는 이 모양 있죠? 네, 2개를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네. 자, 이동 도구로 선택을 할 건데 여기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2개의 레이어가 동시에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일단은 이동 도구 무브 툴일 때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지정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로상의 가운데 정렬을 상중하로 하게 되면 이게 치우쳐지니까요. 이 부분은 하지 않고요. 이렇게 가로상의 중앙을 클릭해서 중앙에 정렬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여러분 글자가 4글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혹시 글자 개수가 한 3개, 5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요. 이 글자의 정렬도요. 글자의 정렬도 중앙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해 놓고요. 이렇게 글자 속성이 있는 옵션에서 센터 텍스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 경우에 지금 굳이 해주지 않은 이유는 글자 개수가 똑같아서예요. 자, 이렇게 기본 메뉴가 완성이 됐으면은요, 이제 무브 툴로 바로 이제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여러분 그대로 현재 위치에 복제해 주는 거는 컨트롤 J 누르면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자, 지금 2개의 레이어가 선택됐나 다시 한번 확인하실 거고요. 눌러서
선택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Alt를 꽉 누른 채 작업 이미지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드래그 될 때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볼게요. Alt 누르면서 두 개가 같이 선택돼야 되죠. 자, 이렇게 연거푸 두 개밖에 없으니까 Shift 누르거나 컨트롤 누르거나 결과는 같지만 그래픽에서는 다중선 기간 Shift를 많이 누르죠. 그죠? 네. 두 개가 선택되어 있어요. Alt 눌러요.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자, 드래그 할 때 또 Shift까지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이동이 될 거고요. 그 간격이 여러분 몇 픽셀이라고 나오는 것도 보이시죠? 그럼 간격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룹으로 묶어서 복제해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자, 다시 이렇게 Shift 누르면서 네, 반듯하게 이동. 중간에 간격 갭이 이렇게 몇 픽셀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서 복제 이동하시면 간격도 맞추고 됐죠? 자, 이제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세요. 글자를 수정을 했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복이다 그러면 복사해서 배치하고 그 부분 요소를 수정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 샘플이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문자의 스트로크는 색상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때는요, 이렇게 레이어를 찾아서 해당 레이어에 스트로크 있죠.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적용된 이펙트 레이어 스타일이 보입니다. 자, 스트로크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대화 상태 띄워질 거고요. 색깔만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컬러 피커를 띄우셔서 다시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메뉴에 말풍선 여기도 색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리를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배치 관계도 한번 상태를 참조하셔서 배치 관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 조정할 때 지금 조정 레이어랑 같이 선택이 돼야 되니까 Shift 눌러서 두 개의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T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또 크기 조정도 하실 수 있어요. 수시로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펜 도구를 활용해서 하단부의 내용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로 그려주는 것은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이 형태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 모양 있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양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 자, 버전에 따라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었고 렉탱글 툴만 있는 버전에서는 레디우스 수치를 나중에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에 레디우스 8픽셀로 수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하단부에 이제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요, 구별되는 컬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진행할까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Hue Saturation 이라고 되어 있는 조정 레이어 위쪽에 생성되도록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Hue Saturation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 그리시면 이렇게 바로 위에 배치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이 부분을 빼주기 위해서 연산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Subject Front Shape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둥근 사각형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껐다 켰다, 패스 상태를 껐다 켰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디우스를 6픽셀로 하고요. 여기에 위쪽에 겹치도록 사각형을 또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그려놓은 상태에서도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크기 조절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근접한 형태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점이 보이면 안 돼요. 엔터를 2번 눌러서 점이 안 보이고 선만 이렇게 선택된 상태가 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색깔이 있는 상태로 나와야 되니까요. 콤바인 쉐입으로 설정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이렇게 간격이 떨어진 만큼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레이어를 살펴봤을 때 이 레이어 하나에서 그려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알 좀 꺼보면 알겠죠? 레이어가 생성이 돼서 위에 쫙쫙 쌓이게 되면 이렇게 연산을 이용해서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빠질 부분이 있다 그러면 Subject, Front Shape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레이어에 색상이 나오는 상태로 그려줘야겠다 이럴 때는 Combine Shape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위쪽에 맨 위쪽에 그려져 있는 둥근 사각형을 컨트롤 눌러서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된 둥근 사각형만 트랜스폼, 변형이 되겠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퍼스펙티브를 클릭해서 상단 모서리 점을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원근감 있게 변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위치라든가 이걸 조정을 하실 때는요,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접한 형태가 되게끔 트랜스폼 다시 컨트롤 T 하셔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2번 눌러서 점은 안 보이고 선만 표시가 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부분은요, 타원형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 옵션에 이 패스 작업 부분을 세 번째 Subject, Front Shape를 지정을 하시면 동일한 레이어에서 지금 겹쳐진 부분이 현재 그려지는 모양대로 빠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빠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단부의 모양이 만들어진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대체로 그래도 간단한 편인데요. 상단의 이 재봉틀 모양은 여러분 추적되는 형태가 있습니까? 펜슬로 이걸 다 그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둥근 사각형 원형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서 여기 변형을 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타원 형태가 어때요?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해서 이제 이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하단부에 색상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먼저 적용할게요. 그림자 효과 들어가는 거 확인될 거예요. 그리고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패스 셀렉션 툴로 이 부분에 지금은 이 모양이 각각 이렇게 겹쳐져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을 뿐이지 지금은 모양 자체는 이렇게 어때요? 편집이 되는 상태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패스 셀렉션 툴로 편집이 이제 다 됐다. 그러면 정렬도 맞춰주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패스 셀렉션에 보시면 엔터를 두 번 쳐서 이렇게 선이 활성이 되어 있을 때 패스 셀렉션의 옵션에서도 여기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별도로 이렇게 아까 겹쳐져 있는 부분의 둥근 사각형 이 부분을 별도로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간격을 떨어뜨려 준다거나 이거는 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머지 쉐입 컴포넌트는 최종적으로 이제 작업 마무리 시점에서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상단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귤러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자, 위에 보시면 쉐이프로 나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렇게 색상이 들어간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이 모양도. 네. 자, 그리고 색은 무엇으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구별되는 컬러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레디우스 모서리 반경은요 40픽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프로퍼티스에서도 얼마든지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이 반경에 대한 모서리 반경에 대한 설정을 얼마든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쌍끌백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어디냐면 여기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콤바인 쉐입 할 때는요 선택이 돼도 별 변화는 없어요. 뺄 때가 화면에서 엉뚱한 부분이 구멍이 빠질 수가 있고요. 콤바인 쉐입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제 레디우스는 15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엔터 쳐서 이렇게 라인만 보이는 상태로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클릭해서 대화 상자의 위스는 57을, 하이트는 120 픽셀을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네, 두 개 컨트롤 눌러서 선택하고 이렇게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겠고요. 튀어나온 부분은 위치를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패스 셀렉션 툴로 선택해서 이렇게 미세한 조정 가능하겠고요. 이제 여기에 또 하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서 패스를 점은 안 보이고 선은 보이는 상태로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패스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레디우스 30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위에 테스트 오퍼레이션은 Subject, 프론트 Shape을 클릭해 줍니다. 얘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 남고 나머지가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을 어프로치 해주시고요. 자, 작업 이미지에 클릭해서 영상을 띄워주면 120에 68 픽셀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겹치는 부분 빠지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때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형태가 이렇게 잡히는 게 확인되시죠? 네. 눌러서 변형을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배치가 될 거죠. 그죠?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회전이 된 이 부분도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패스만 이렇게 표시가 된 상태로 놓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물론 둥근 사각형 범위를 좀 크게 해서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명확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빠지는 상태로 그릴 거예요. 네. 십자 포인터 옆에 마이너스 표시가 뜰 때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둥근 부분을 덮이도록 이렇게 그려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엘립스 툴로요, 밑부분도 겹치도록 그려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요, 수치를 입력해서 그릴게요. 윗선은 154, 하이트는 87을 입력해서 이렇게 위쪽에다가 전체적인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면서 모양을 만드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들어 가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지는 부분 또 있죠? 타원 형태로. 이 부분. 빠질 거고요. 이제 색깔이 나와야 되는 부분 있죠? 네. 형태가 나와야 되는 부분은 콤바인 쉐입이죠. 그죠? 그래서 중앙에다가 배치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하단부고요. 지금 상단부를 지금 그리고 있죠. 이 레이어에 지금 같이 있어야 돼요. 이름은요, 처음에 그려준 모양의 이름대로 그냥 주어져 있을 뿐이에요. 겹치니까 1, 2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타원 형태를 또 그렸고요. 자, 이 부분도 또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조정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 두 번 눌러서 특정한 점이 선택되면 안 되고 이렇게 선이 선택된 상태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원 형태를 조금 더 작게 그려서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자,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러분 흐름이 파악되시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타원 형태 하나 더 그려서 배치할 거고요.
위쪽에는 드래그 할 때 Shift 눌러주시면 처음부터 누르지 마시고 드래그 할 때 눌러주세요. 이렇게 정원의 형태로 이렇게 색상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형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죠? 네. 이제 사각형으로 연결할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렉탱글 툴로요. 컴바인 쉐입으로 하셔야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지만 이렇게 연결 부분을 만들 때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정렬은 같이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작은 사각형 하나 그릴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연결을 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연결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여러분이 줄을 좀 맞춰주고 싶어요. 그러면 줄을 맞추고자 하는 것들을 선택해요. 무엇으로요? 패스 셀렉션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좀 맞춰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Shift 눌러서 같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줄 맞춰줄 수 있는 것들은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맞춰줄 거고요. 맞춰주실 수 있겠죠. 그죠? 네, 나머지 둥근 사각형도 여기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쉐입 해가지고요. 왼쪽에다 이렇게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형태를 조립하듯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도 이 부분도 장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이 부분 있죠? 이 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이 선들을 이 곡선의 핸들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이따 정리한 후에 이 부분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윤곽선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때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4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펜 툴로 작업하시오. 펜 도구로 작업하시오. 기존에는 정말 펜 툴로만 그리는 형태가 많이 나왔다면 이제는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쉐이프들 있잖아요. 쉐이프들을 조합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변형해서 만드는 방식들에 펜 툴로 직접 그리는 방식, 이렇게 결합형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좀 익숙하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방법들은 여러분이 GTQ 일러스트레이터 공부하신 분들은 패스파인더에서 적용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 교재 GTQ 일러스트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수정하는 건 교재 참조해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양을 활용해서 연산작용 활용하는 거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서 익숙해지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교재 따라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로 합쳐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머지 쉐입 컴포넌트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별도로 있었던 뭐 타원이나 둥근 사각형은 따로 선택하실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에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곡선 부분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핸들이 보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핸들을 이용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수정을 마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제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있는 거는 추가하고 할 거고요. 안쪽은 레이어 이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N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도 그림자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패스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펜 툴로 두 개, 패스와 패스 후 사이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천처럼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패턴이 적용이 될 겁니다. 펜 툴을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펜 쉐이프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쉐이프로 설정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New Layer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여기서 색상 지정하는 거 들어가는 경로보다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펜 툴로 닫힌 패스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닫힌 패스를 그리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쉐입 상태에서 클릭하고요. 쉐이프는요, 여러분 수정이 얼마든지 그림 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도 곡선 부분 Alt 누르고 클릭해서 커브 전환하셔도 되고, 어차피 작업 이미지 밖으로 나온 거는 또 출력은 안 되니까요. 이렇게 충분히 해서 그려주신 후에 자, 컨트롤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서 고정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된다고요. 네, 색상 바꿔주시고요. 패스 3이라고 이름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패스 3은요, 여러분 패스 2 아래쪽으로 내려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겠죠? 네. 자, 여기에도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니까요, 엔터 오케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스, 세 종류의 패스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패턴은요, 별도의 도큐멘트를 열어서 패턴 정의를 한 후에 자, 지금 작업 중인 이미지에 와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패턴 정의를 하기 위한 도큐멘트를 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패턴의 기본 크기만큼만 도큐멘트는 크기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픽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로 판단을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지에 출력 형태 보시면 상단과 왼쪽에 눈금자 있잖아요. 그 눈금자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패턴 하나의 가로, 세로 값이 몇 픽셀 정도 되나 그거를 판단하셔서 때에 따라서는 40,
따라서 50, 60 뭐 이런 식으로 크기 지정을 달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단부는 똑같이 해 놓으시면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 주의할 건 백그라운드 컨텐츠 부분에 흰색 불투명이 아니고요,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해서 투명 상태로 해 놓으셔야 패턴을 정의했을 때 지금 패스 3에 정의한 이 컬러 있죠? 이 부분이 패턴 너머의 그 여백에서 비춰지겠죠. 이해되셨죠? 네. 엄청 작죠? 이렇게 작은 창이 열렸어요. 키워서, 아주 키워서 확대해서 보시면 좀 깨져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700, 800% 했는데도 이 정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지에서 제시한 모양을 찾아야죠.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요. 위에 옵션에서 이제 모양을 찾을 거예요. 고양 형태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애니멀스 있겠죠. 그죠? 네. 찾습니다. 자, 그리고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십시오. 아주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확대를 했어도 여기에 이렇게 픽셀이 울퉁불퉁하게 가장자리에 세워지는 게 보이시죠? 네, 이 모양은 벡터를 지향하는데 이렇게 보인다고요.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도큐멘트 크기가 워낙에 작아서 그래요. 이게 이제 패턴의 하나의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턴의 기본 형, 하나의 구성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프레임 아트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아트 모양의 쉐입스를 열어서 여기 보시면 프레임 모양의 하트 모양 프레임 있죠? 네. 여기에 누르고 여기서 끼겠습니다. 네, 그리고 색상 넣어주셔야죠.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할 거예요. 위에 옵션에서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길이감을 조금 더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의 기본 구성 요소를 만들었고요. 자, 패턴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편집, 에딧 메뉴를 누릅니다. 에딧 메뉴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define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패턴 정의예요. 점점점이니까 대화상표가 뜨겠죠. 네. 여기 이제 패턴은 T라고 입력을 하고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이 정의가 됐고요. 최소화를 하고 작업 이미지에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적용할 겁니까? 보시면 현재 패스 3으로 정의해 놓은 이 레이어에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레이어는 모양 레이어라 일반 이미지 레이어랑은 속성이 다릅니다. 자, 이 패스 3 레이어를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에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패턴을 넣을 거예요. 레이어 하단에 새 레이어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패스 3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패턴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 레이어는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레이어예요. 자, 여기에 에딧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는 패턴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커스텀 패턴에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방금 전에 정의한 패턴입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오버해 보면 패턴의 이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온통 어때요? 패턴으로 채워지는 게 확인되시죠? 그죠? 자, 이 패턴은 패스 3에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 경계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주시는 거죠. 그죠? 자,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할 거고요. 자, 이 패턴은 오피시티 70%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배치명도 70%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제 문자 입력, 나머지 문자 입력하고 왜곡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면 되겠죠. 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문자 입력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세요. 한 줄 입력할 때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시된 문자 속성의 폰트 크기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자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프 텍스트를 클릭해서 이 왜곡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이거 플래그인가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 플래그랑 여기 나와있으면 다릅니다. 그죠? 네. 적용을 해보시면 뭐 그건 판단이 되는 거니까 적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밴드 구부리기 값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맞지 않을 때는 구부리는 방향은 마이너스 수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60 넣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어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자, 하단부에 이제 허리젠탈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이 왜곡 효과를 좀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이너스 50.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디스토션이 간혹 적용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밴드값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스트로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 있네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클릭, 글자 클릭하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레디언트 에디터를 띄우시고요. 왼쪽 컬러 지시된 색상 넣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빈 공간 하단 클릭하면 컬러 스탑 추가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 추가적으로 넣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또 오른쪽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리니어 0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어느 정도 퍼지나 정도를 보셔서요. 여기에 스케일 값도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재봉 툴 배우기도 어때요? 워프 텍스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글자 크기는 어때요? 각각 이렇게 단어별로 다르기 때문에 글자 크기도 지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같이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바꿀 부분만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크기 다시 옵션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재봉틀 배우기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 확인되시죠? 자, 문자 효과 이제 왼쪽 부분, 왼쪽 하단 부분으로 연결을 할게요. 자,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속성 부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글자가 완료됐을 때는 커서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는 완료가 아니죠. 옵션에서 이렇게 V자 모양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키패드에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프리 트랜스폼이 나오는 거고요.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했을 때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글자에 대한 속성, 캐릭터 패널이 이렇게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혼동 없도록 해주십시오. 글자는 이렇게 완료하셔서 컨트롤 T를 눌러야 일반적인 프리 트랜스폼 상태로 들어갑니다. 상단에 앵글 마이너스 8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글자의 속성은요, 여기 나중에 채점할 때 제시된 속성대로 같나 이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기울이기에 맞춰서 변형을 심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글자 속성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대로 여기서는 회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해서 하단부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리젠탈 타이틀로 더블 클릭해서 문자를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씨를 수정해 주는 거죠. 신청하기 하고 바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여기 글자 크기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의 속성이 조금 반복이 된다 그러면 복제해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글자 완료하고요. 컨트롤 T 해서 프리 트랜스폼 상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회전각을 마이너스 5도를 입력해서 하단부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의 변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작업이 다 완료되면 격자 가리기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글자의 위치라든가 크기 이런 부분 다시 지정을 좀 더 해야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마저 편집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저장 하시고요. 이제 답안 파일의 전송될 경로에 2개의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임의의 경로에 저장하고 있는 이 PSD 포토샵 포맷도 마지막으로 한번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JPG 저장을 위해서 우리는 파일에 Save As를 클릭해서 저장 옵션을 바꿔주면 되겠죠. 내 PC 문서 GTK 폴더에 경로 잡아주시고 파일 형식 JPEG으로 하시고요. 옵션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 퀄리티로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JPG 저장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0분의 1로 축소한 PSD 저장입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width height가 이렇게 링크로 연결되어 있을 때 60 입력하면 헤드 40이 됩니다. 10분의 1로 줄였고요. 답안 전송할 경로에 다시 한번 내 PC 문서 GTK 폴더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PSD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마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어떤 파일을 열어야 되겠어요? 레이어가 있는 각각의 속성이 다 활성이 되어 있는 포토샵 포맷을 열어야 되는데 답안 파일을 전송할 경로, 즉 내 PC 문서, GTQ 안에 있는 PSD를 여시면 안 됩니다. 네. 어디에 있는 거를요? 여러분이 처음에 임의의 경로에다가 저장해 놓은 PSD 있죠? 네. 그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대체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장 전에 다 살펴보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저장을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긴 하겠죠. 네. 자, 4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되면 포토샵 프로그램은 종료를 하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번 문제부터 4번 문제까지 다시 한번 전체 답안을 전송하시고요. 회실하기 전에 감독관님께 문의하십시오. 몇 번 답안 다 들어갔나 한번 확인 부탁드린다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